3년 8개월이 걸렸다. 이게 오래 걸렸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 최강욱 의원이 있죠 뒤에. 자, 오늘 대법원 재판이 나왔는데 징역형이고요. 집행유예로 확정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의원직 상실하게 됐다는데 이게 바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안입니다.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봅니다. 오늘 오후 2시에 최강욱 의원직 걸린 대법원 선고 있잖아요. 입장 한 번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의원님 선거 앞두고 계신데 한번 네, 저야 뭐 담담히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.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.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.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뭐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. 조혁신 변호사. 그동안 이런 게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요 혐의였잖아요. 이게 좀 대학에 제출돼서 뭐 약간 뭐 업무를 방해한 거다 이런 혐의인데 사실 이게 그 검찰이 확보한 증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되는가 이게 쟁점이었다고요? 그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. 대법원에서 뭘 판단한 겁니까 오늘? 그러니까 최광욱 의원이 예.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서 예. 대학의 입시를 방해한 것은 100% 팩트예요. 그 증명서가 조국 전 장관 아들 위해서 쓰인 거죠. 네네, 그거는 이제 100% 팩트고 예. 그런 나쁜 일을 했다,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최광욱 의원도 부인할 수 그건 없는 사실인데, 건데. 그건.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문서가 예. 어떻게 나왔느냐. 그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왔단 말이에요. 하드에서. 오. 그런데 그 하드를 이렇게 처리할 때 예. 그때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네네. 그게 합법적인 것이냐 위법한 것이냐.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. 예.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씨한테 PC를 던져주면서 이거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PC의 모든 처리권이 김경록한테 있는 것이냐?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록 씨는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이른바 그 재산 관리 정경심 교수 재산 관리를 네네. 했었던 분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일가에도 있는 것이냐? 1심하고 2심은 다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. 상관없다. 이거 증거가 된다. 그렇죠. 왜냐하면 그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김경록한테 다 귀속이 된 거기 때문에.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것을 대법원이 이걸 가지고 1년 넘게 그냥 꿈지럭꿈지럭 하다가 결국은 3년 8개월 만에 그 결론을 갖다 기소된 내렸는데 지 3년 8개월 기소된 지 만에 3년.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판결입니다. 왜냐하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죠. 그게 기본인데 예. 또 뭐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적시에 제때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4년이잖아요. 3년 8개월 만에 나온 거고요.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2020년 1월에 기소를 했어요. 예. 그러면은 최강욱 의원은 기소가 된 상태에서 범민주당에서 그 당시 범여당에서 공천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네.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된 건데.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지금 3년 8개월 한 거예요, 지금까지.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그 유죄인데 예. 그런데 이걸 갖다 이렇게 고무줄 질질질 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될 사람이 국회의원을 3년 8개월, 뭐 앞에 뭐 1, 2, 3을 빼면은 거의 다 마친 셈인데. 거의 다 마친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심지어 최강욱 의원이 그 소속이 어디였습니까? 법사위였잖아요. 법사위에 앉아가지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고 치고 법원행정처장 앞에 두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뭐 삿대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게 맞는 말인가?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큰 오욕 중에 하나가 김명수 대법원의 가장 큰 오욕 중에 하나가 최강욱 재판이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오늘 이 재판이 나오자 뭐 최강욱 의원도 아까 반응이 있었는데 김의겸 의원이 또 반응을 하나 보냈어요. 내용 좀 보겠습니다. 최강욱 의원 배지 거추장스러워한다. 헐헐 날아올 것. 오늘 이게 의원직 상실됐는데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도 이거 헐헐 난다 그랬어요. 그리고 뭐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안 걸릴 거다. 그럼 뭔 일이 난다는 것처럼 예고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김영주 의원님, 최강욱 의원 의원직 박탈되는데 그러면 내년 총선에도 못 나오는 겁니까? 뭐 2년간 못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 못 나오죠. 그럼 지금 저기 김의겸 의원 헐헐 난다. 그리고 이거 잘못 건드렸다는 거 곧 깨닫게 된다.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?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장기적으로 진지전적인 대응이었던 뭐 총선은 못 나오지만 어쨌든
그 같이 뭘 자기의 할 거다? 어떤 가열찬 투쟁 의지를 가지고 다음 정권을 빼앗아 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김의겸 의원의 스타일은 이제 저런 스타일이죠.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던 바처럼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뭐 존중한다 받아들인다고는 정도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헐헐 날아온다니까 사람들이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의원직 그동안 얼마나 거추장스러웠던 건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. 과연 그렇게 생각한 거 맞는가 이 질문도 또 따라왔습니다.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정혁신 변호사가 살짝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를 했어요. 나흘 남았습니다. 지금 퇴임까지. 나흘 뒤에 퇴임식이 잡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막판에 재판이 하나 나온 거예요.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. 아직은 사법부가 부족하고 미흡해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거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아닙니다.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. 최강욱 의원 대법원 선고 예정돼 있는데 법정 같은 게 오래됐잖아요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오래 끈 사건이고요. 법에 따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. 한동훈 장관이 굳이 굉장히 오래 끈 사건이죠? 이 얘기를 앞에다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죠. 신성범 전 의원. 여당에서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이 질질 늘어지고 지연이 됐다. 이 문제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을 6개월 안에 끝내라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었던 거. 울산시장 사건이 최근에 지금 정리가 됐잖아요. 구형이 결심이 몇 년 만에 된 거예요. 3년 이상 된 거잖아요. 예. 그다음 울산시장 사건도 있고 뭐 조국 아직도 2심 진행 중이고 또 뭐 굉장히 오래 가고 있죠, 이런 지금. 거잖아요. 근데 이번에 최광욱 씨 거도 3년 8개월. 특이하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사법 지연 사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, 이게. 왜 저럴까? 따지고 보면은 저분이 6년 전에 보십시오. 6년 전에 춘천지방법원에서 대법원장 될 때부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법원 내부에서 말이 많았어요. 저 능력이 검증이 안 된 분인데 이렇게.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? 뭐 법원장 후보 추천제 한다, 또 편향적인 인사 있다 이런 이야기. 또 임성근 부장과 싸움 문제. 예. 사표 수했다 안 했다. 녹음까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보니까 대법원이 굉장히 국민들 눈에 하늘에서 갑자기 땅으로 바닥으로 탁 추락해 버린 거예요.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도 보고 특히나 뭐라 그럴까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편향적이었다는 거고 업무 역량도 못 보여줬다.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대법원에 가면 진행이 안 된다 재판이 이런 이야기는 많았다는 점은 굉장히 아픈 대목이에요. 사실 다음 화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입장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도 또 나온 게 하나 있어요. 내용이 이렇습니다.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데요.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한 과오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명쾌히 얻을 것이다. 겸허히 양심의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. 퇴임하고도 편치 않을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.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은 인정하기 싫고 전 정부 욕은하고 싶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내쫓고 싶고 그 사람들 편히 보내주긴 싫고 이런 심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질질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? 대법을 3년 8개월 걸렸다는 것. 사실 한동훈 장관, 여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한동훈 장관도 개별 사건에 물어보면 자기는 개별 사건에 개입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별 사건에 개입해서 이 사건은 질질 끌어라. 내가 퇴임하기 며칠 전까지 끌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?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질질 끌었다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령이 있었다면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? 수사, 조사 아닙니까? 감사원 검찰이 가만히 뒀겠냐. 사실 법원은 수사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도 있을 텐데 이 정부에 못하는 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재판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
이 부분은 조국 수사로 시작이 된 겁니다. 예. 조국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복합적으로 진행 중인 부분에서 하나하나 개별 사건으로 떼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아닌 것 하나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인 것이죠. 여기에서 정치 쟁점화까지 돼 있다 보니까 예. 수사가 지연되고 재판이 지연된 것뿐이지 이것을 김명수 대법원장 탓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또 예. 괴롭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나흘 뒤 퇴임식. 그리고 원래 임기는 전 6일 뒤에 끝나게 되는 거죠, 주말에.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퇴임 그 하는 주에 뭔가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다. 뭐 이런 내용까지 좀 뭐 기사로 다뤄주고 있습니다.